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의 그래프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2차 함수 gx의 그래프와 일치한다고 합니다. 근데 fx랑 gx가 같다는 방정식, 그러니까 fx랑 gx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겠죠?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, 베타에서 만납니다 라고 했고, 그 교점을 기준으로 교점 사이에서는 fx를 그릴 거고 교점의 바깥쪽에서는 gx를 그리겠다 라는 뜻이네요. 자, 그랬을 때 지금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. hx는 h알파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요. 그 실근의 합은 3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그 hx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y좌표가 양의 정수인 점의 개수는 17개다. 이거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거든. 자,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. 일단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했다. 그지? 자, 그럼 얘를 대칭 이동시킬 때 원점이 어디 있느냐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.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대칭 이동시키면 약간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될 텐데 이런 그림이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점 대칭이 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또 어떤 모양이 될 수도 있냐면 요거를 더 이동시켜서 서로의 꼭지점보다 더 안쪽에서 이렇게 꼭지점이 교점의 안쪽에 있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 수도 있을까? 원점이 아예 이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. 이런 식으로 일단은 원점이 축에 있을 수도 있고요. 또 원점이 아예 이쪽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대칭했을 수도 있어요. 이렇게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칭 이동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꼭지점이 서로의 교점의 안쪽에 있도록 만들 수도 있겠지. 그때 필요한 부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여기랑 여기가 알파, 베타인 거야. 근데 fx는 그 알파, 베타의 안쪽, 그리고 gx는 바깥쪽을 그리겠다. 이런 그림이 되겠죠. 이러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수가 없지. 어디를 보더라도 세실근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.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은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안쪽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, 그 다음 바깥쪽은 위로 볼록인 그래프. 그러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는 때가 있네요. 그죠? 일단 요 그림 가조건을 만족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얘는 어때? 얘는 알파랑 베타가 딱 0에 대해서 대칭일 거고,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알파, 베타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 그리고 위로 볼록인 거 그리면 교점 3개인 게 있을 거예요. 맞죠? 근데 이러면 세 실근의 합이 뭐가 될 수 없어? 3이 될 수는 없을 거야. 그래서 이것도 탈락. 자,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. 알파랑 베타가 여기 딱딱 있을 건데 알파, 베타 사이에서는 이제 아래로 볼록, 그 다음 여기는 위로 볼록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세 실근을 가질 수가 없죠. 그래서 탈락이고요. 그 다음 요거는 알파와 베타가 여기 있을 때 알파, 베타 사이에서는 아래로 볼록, 그 바깥쪽은 gx,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때 세 실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맞죠? 자, 그럼 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요 케이스랑 요 케이스 딱 2개 있거든? 나머지는 지우고 생각해 볼게. 네, 이렇게 지워놓고 생각을 해볼 건데요. 근데 세 실근의 합이 3이다 라고 했거든. 자, 봐봐. 요 교점들은 다 뭐에 대해서 대칭일 거냐면 이게 원점 대칭을 시킨 거니까 요 꼭지점과 꼭지점의 중간에 뭐가 있을 거고 원점이 있을 거고 교점과 교점의 중간에도 원점이 있을 거예요. 맞죠? 자,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점을 기준으로 세 근이 뭐 땡, 땡, 땡 이렇게 있다. 근데 hx는 h알파라 그랬네? h알파면 여기가 알파.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 했으니까 여기가 베타면 H알파랑 세근을 같지가 않죠. 그럼 이 그림도 사실은 탈락이다. 그치? 요것도 탈락입니다. 자, 그러면 얘를 데리고 와서 자, 그러면 요 그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. 지금
hx는 h알파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세 실근의 합이 3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. 근데 그 전에 원점 대칭했다는 점을 좀 이용해 볼게. 꼭지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곳의 중간 지점에 중점에 원점이 있는 거야. 0,0이 이렇게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이 교점들도 똑같이 원점 대칭 됐을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두고 여기를 지금 문제에서 베타라고 둬줬는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됐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베타라고 표현해도 문제가 없어요. 맞죠? 자, 그리고 우리가 세 점의 좌표를 좀 표시해야 될 것 같거든. 그지? 세 점의 좌표를 좀 표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축에 대해서 대칭임을 이용해야 되니까 축의 방정식이 필요할 것 같아. 그래서 우선 fx의 축이 지금 이렇게 있으면 gx의 축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. 그죠? 이것 또한 원점 대칭일 테니 여기의 축을 마이너스 a라 하고 그 다음 gx의 축을 이제 a라고 한번 더 볼게요. 여기까지 괜찮아요? 자,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더해서 반띵했을 때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베타랑 더해서 반띵했을 때 마이너스 a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지. 그지? 자, 그 다음 요점의 좌표는 또 gx에서 축이 a니까 마이너스 베타랑 요 좌표랑 더해서 반띵했을 때 a가 나와야 되니까 2a 플러스 베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세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베타와 그리고 베타 빼기 2a와 그 다음에 2a 플러스 베타 이렇게 세 개를 더했을 때 합이 3이다 라고 했으니 베타는 3이라고 볼 수 있겠네. 여기 x좌표 3이었어요. 3, 뭐시기. 그지? 얘는 마이너스 3, 뭐시기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fx의 축을 내가 마이너스 a라고 뒀으니까 fx의 식을 대략적으로 세워보면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둘게요. 그럼 gx는 반대로 원점 대칭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그리고 마이너스 b 이렇게 됐겠죠. 그죠? 플러스 2a겠구나. x 대신에 마이너스 x도 대입하는 거니까. 자, 그러면 둘이 같다 했을 때 실근이 지금 3과 마이너스 3인 거 아니야? 그치? 둘이 같다 한번 해보면 플러스 2ax 플러스 b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b다. x제곱은 마이너스 b다가 될 거고요. 요놈의 두 근이 지금 3과 마이너스 3인 거니까 마이너스 b는 9가 됩니다. 그죠? 마이너스 b는 9가 될 거고요. 식이 얼추 나왔어요. x제곱 플러스 2ax 그 다음 마이너스 9 그 다음 이쪽은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. 그지? b는 마이너스 9가 돼야 되는 거니까. 자, 그 다음 나조건을 볼 건데 hx의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y좌표가 양의 점수인 점의 개수래요. 자, 근데 아까 우리가 0,0을 표시해놨거든. 0,0의 의미가 뭐야? 이게 바로 x축이 여기 있다는 거야. 맞지? 그럼 양의 정수면 함수 요 빨간색 형광펜으로 그은 그래프 중에서 양의 정수인 부분을 표시하자면 y가 1일 때, y가 2일 때, y가 3일 때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. 그죠? 근데 이런 정수인 점의 개수가 몇 개? 17개라고 했거든. 그러면 2개씩 8칸 그리고 마지막은 1개 해서 마지막 꼭지점 요 꼬다리 부분이 함수값이 9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맞죠? 자, 그래서 F3은 9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대입해주면 9 플러스 6A 빼기 9가 9죠. 그죠? 얘가 9니까 A는 2분의 3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. 그죠? 자, 그럼 HX식 다 나왔어. HX는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서는 fx a 대신에 2분의 3 대입한 거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3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 이게 됩니다. 문제에서 h1 플러스 h5 구하라고 했어요. 1은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5 그 다음 5를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5 플러스 15 플러스 9가 되겠죠.
그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. 정답은 1번이 됩니다.